여러분 솔직히 오늘은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일본은 왜 다시 주목받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이 질문 던지면 답이 하나로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 증시 재평가의 중심에 결국 삼성전자가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먼저 시장 원리부터 짚고 갈게요. 한 나라 증시가 진짜 강해지려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있어야 하고 그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시장이 싸다. 이걸로 부족해요. 외국인은 한 나라 시장을 볼 때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대형주를 봐요. 그 대형주가 새 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어야 큰 자금이 몰립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공통 패턴이에요. 미국부터 보시죠. 미국 증시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다 있어요. 근데 최근 AI 랠리에서 전 세계가 가장 강하게 본 이름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AI 반도체가 오르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서버, 메모리, 소프트웨어까지 시장이 한꺼번에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증시가 강했던 건 단순 미국이라서가 아니에요. 세계가 인정하는 대표 기업이 새 산업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증시가 다시 주목받았을 때 사람들이 본 건 단순히 에너 약세가 아닙니다.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게 부각됐고 일본 제조업의 체력과 장비 경쟁력이 다시 조명됐어요. 일본은 완성 반도체보다 장비, 소재, 부품, 정밀 제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자기 위치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결국 일본도 자기만의 대표 산업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럼 한국은 누구냐?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조선, 방산, 전력, 자동차, 금융, 바이오, 2차 전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한국 증시 전체가 글로벌 투자자에게 다시 강하게 선택받으려면 대표 산업이 움직여야 해요. 한국 대표 산업은 반도체이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형주 빼고 코스피, 재평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분들 마음 솔직히 알아요. 좋은 말 알겠는데 내 계좌는 왜 답답하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미국 엔비디아는 시원하게 갔고 일본 장비주도 강한데 삼성전자는 왜 마음처럼 안 움직이냐?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과 삼성전자 주가가 당장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큰 그림과 단기 주가는 따로 갑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그림이 주가로 이어지려면 실제 증거가 필요해요. D램 가격이 버텨야 하고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HBM 사이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낸드와 SSD도 회복을 보여줘야 해요.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말이 아니라 고객사와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 줄 정리하면 큰 그림이 있는데 실적 체력이 받쳐줘야 외국인이 믿고 들어와요. 그게 안 되면 좋은 이야기만 떠도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진짜 핵심이에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개인 기대감만으로 큰 추세 만들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외국인이 다시 담고 기관이 따라오고 거래대금 붙어야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삼성을 사면 그건 한국 증시 전체를 다시 보는 신호예요. 반대로 삼성에서 외국인이 빠지면 코스피 전체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수 구조 자체가 그래요. 자, 정리하면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4가지예요. 첫째, 산업성. 삼성은 한국 반도체 대표 기업이에요. 둘째, 시가총액. 코스피 안에서 무게가 너무 커서 흔들리면 지수가 흔들립니다. 셋째, 실적 체력. D램, HBM 사이, 서버 메모리, 낸드, 파운드리, 패키징 다 가진 종합회사에. 넷째, 외국인 수급.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삼성을 본다는 의미예요. 이 4가지가 다 모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러워만 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과 일본 사례를 단순 비교하면 답답해져요.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은 엔비디아랑 똑같지 않거든요. 삼성은 GPU 설계 회사가 아니에요. 도쿄 일렉트론처럼 장비 회사도 아니에요. 메모리와 반도체 제조, 서버 메모리, 낸드,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다 가진 종합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식 방식으로 증명해야 해요. 이 조각들이 맞을 때 시장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유자분들과 신규 진입자분들 봐야 다릅니다. 보유자는 하루 등락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외국인이 삼성을 다시 담는지 D램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적에 힘주는지, HBM 사이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해요. 신규 진입자는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르다는 점 기억하세요. 삼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지금 바로 사도 된다는 것.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급 확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한 줄로 정리할게요. 미국은 엔비디아로 AI 인프라 힘 보여줘.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으로 제조 장비 경쟁력 다시 보여줬어요. 한국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역할이에요. 한국 증시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반도체 대형주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D램, HBM 사이, 서버 메모리, 낸드, 파운드리, 패키징,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흐름이 같이 맞아야 해요. 삼성은 한 종목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얼굴입니다. 하루 등락보다 증거 쌓이는 흐름을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는 연수 10억을 벌고 있는 현직 트레이더들이나 월가 엘리트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만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뜨겁죠. 뉴스만 틀면 코스피 신고가 나스닥 폭등 이야기뿐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 들리면 솔직히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그때 좀 무리해서라도 더 담을 거라는 아쉬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칫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소중한 자산을 고점에 물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지금 남들 다 좋다고 환호할 때 진짜 선수들은 조용히 짐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숫자 한번 볼까요? 2년 전 2024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AI 시대 온다 반도체 담으셔라 말씀드렸을 때 SK 하이닉스가 얼마였나요? 16만 원, 18만 원 할 때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 훌쩍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찍었죠. 그때 1,000만 원만 넣어두셨어도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미국 주식은 더하죠. 엔비디아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멈출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테슬라도 AI 로봇 이슈로 바닥 찍고 얼마나 올랐나요?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배, 20배, 정말 기적 같은 수익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 2026년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따라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2배, 3배 오른 주식이 여기서 2배 더 가는 것과 아직 바닥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가 2배 가는 것,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을까요? 투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이미 여의도 기관 투자자들 보고서 보면요, 반도체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거죠. 뒤늦게 소문 듣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만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설거지에 희생양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힌트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AI가 발전할수록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칩들이 돌아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챗GPT한테 질문 하나 하면요,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 하는 것보다 전기를 10배나 더 쓴다고 합니다. 지금 2016년 전 세계 곳곳에 짓고 있는 그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들, 그거 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어떻습니까? 30년, 40년 된 낡은 설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론 머스크 샘 알트먼 같은 천재들이 최근에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서 AI를 못 돌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넥스트 빅싱입니다. 반도체라는 두뇌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두뇌를 뛰게 할 심장과 혈관인 전력 인프라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정말 밤새 분석해서 찾아낸 보물 같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선 몇 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차세대 초고압 변압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최근 미국 전력청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미국에 지어질 수많은 데이터 센터에 이 회사 제품이 독점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원래 이 녀석의 최고가는 8만 원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또 여기 보이시죠?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지루하리만큼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량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폭등하기 직전처럼 누군가가 바닥에서 조용히 아주 야금야금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걸 매집이라고 하죠. 또한 고점에서가 아니라 이제 슬슬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현재 주가 역시 정말 놀랍게도 10,000원대 초반입니다. 실적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이다. 이건 저평가를 넘어서 세력들이 일부러 눌러놓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뚜껑 열리면 반도체 놓치신 분들의 아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전기 전력 섹터에 주목까지 받는다면 앞전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명을 여기서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수급이 꼬이거나 세력들이 눈치채고 주가를 흔들 위험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다 같이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 제목 누르시면 더보기란 나오죠? 거기에 있는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딱 5초만 투자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작성한 2016년 전력 슈퍼사이클 분석 리포트와 이 히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수익 나시면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부하시고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주가는 움직입니다. 2016년 3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